러시아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의 수호자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자기 국민들이 이제 러시아의 공격당을 막기 위해서 애국심을 고양하고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우크라이나 정권은, 그리고 젤렌스키도 마찬가지로 글로벌리스트가 만든 그런 세력입니다. 실제로 젤렌스키가 실권자가 아닐 가능성조차도 있습니다. 예르막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제로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젤렌스키가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당선되고 나서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드미트리 여로시가 언론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젤렌스키는 그냥 꼭두각시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예, 우리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의 수호자처럼, 그리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자기 국민들이 이제 러시아의 공격당을 막기 위해서 애국심을 이렇게 고양하고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우크라이나 정권은, 그리고 젤렌스키도 마찬가지로 글로벌리스트가 만든 그런 세력입니다. 사실상 소련 시절에 있을 때부터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봉기라 할까요? 뭐 이런 내부 투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스테판 반데라가 대표적인데요. 여러 차례 했다가 심지어는 히틀러가 침략해 올 당시에 스테판 반데라가 나서서 대신 SS들하고 협력을 해서 대신 유태인을 학살하고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판 반데라 일당을 반데라이트라 하기도 하고, 그 출신들이 지금도 계속 그걸 이어나가고 있는데, 스테판 반데라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조지 소로스나 이런 사람들이 또 70대, 80대부터 계속 그렇게 자금을 주고 해서 인플루언서를 만들고 이렇게 오래 지원을 했다가 2004년도하고 2013년도에 이제 하나는 장미혁명, 하나는 이제 유로마이단 쿠데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실제로 법 체계를 뒤엎는 그 시위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탄핵을 했는데 불법으로 탄핵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쿠데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위 사태의 발전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빅토리아 놀랜드라는 사람이 드미트리 야로시라는 거구 라이트 섹트 사람을 조정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 세력을 다 만들었죠. 그래서 유로마이단 시위 때 굉장히 사망자를 만드는 유혈 사태를 조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언론이 이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 슬슬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날이 2014년 2월 23일인데 그 전에 한 19일 전에 이미 다음 총리를 누구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통화하다가 누설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미 미국에서는 그 전에 저렇게 이제 이미 조작해서 한다는 것이 다 알려졌죠. 알려졌는데 저 사실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지 않으니까 일부 사람들만 아는 그런 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니까, 이제 미국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들어갈 때 지하디스트를 키웁니다. CIA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특히 이제 스탄 나라들 이렇게, 그런데 중앙아시아에 보면은 실업자도 많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돈 주고 이제 키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리아도 가고 여러 군데 가는 그런 거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미국은 지난번 백악관 안보보장을 했던 제이크 설리번이 미국의 적인 알카이다 그러면은 9.11 테러를 일으킨 조직 아닙니까? 알카이다를 미국 편으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힐러리 클린턴한테 보고를 하고 했던 과정이 다 드러나가지고 이게 이제 다 알려졌죠. 그래서 CIA가 이렇게 적대 세력을 키우는 것과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큰 나라에도 이제 이런 네오나치 세력을 좀 키웠죠. 그리고 이제 나치의 후예들이 여러 나라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또 상당히 동조를 해서, 그래서 네오나치라는 것은 거의 국제적인 조직입니다. 조직이라기보다 세력이라 하는 게 맞겠죠. 카나다에 가면은 정치권에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네오나치의 과거 나치의 손녀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독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본데라이언 이런 사람들도 다 할아버지가 나치였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독일 같은 데 나치 아니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잡고 있죠. 이게 언론에 왜 잘 알려지지 않았는가 하면은 글로벌리스트가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음모론으로 이제 치부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머스크가 있는 다지라는 정부 기관에서 USAID의 자금을 거의 파괴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모든 게 드러났는데, 여기서 서방 주류 언론에 자금 제공한 게 다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BBC 이런 모든 언론에 제공하고요. 사람을 하나 어디 타임즈에 올레 인물 이런 거 하면서도 다 돈 주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언론이란 게 금권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이고, 글로벌리스트들이 특히 이제 금융자본들하고 연결된 글로벌리스트가 언론을 통제했던 게 다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최근에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특히 동부 유럽에 있는 이런 NGO 조직들에 대해서도 USAID가 자금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일제히 드러났는데 저도 몇 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조직들한테 자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밑바닥에서 움직이는데, 실제로 젤렌스키가 실권자가 아닐 가능성조차도 있습니다. 예르막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제로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저 사람은 회색의 추격인이라 이런 별명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젤렌스키가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당선되고 나서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드미트리
씨가 언론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젤렌스키가 이제 어떤 나라를 배반하면은 자리가 위험할 뿐만 아니고 목숨도 위험하다 이런 것을 언론에 대문짝나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젤렌스키는 그냥 꼭두각시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실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젤렌스키가 돈바스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공약으로 70%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이런 이렇게 빠지죠. 아마 그래서 젤렌스키는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인물이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가정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제 설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백악관 스캔들 때문에 젤렌스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젤렌스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파헤치기를 좀 시작하고 이게 언론들이 좀 실어 나르고 하다 보니까 정체가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방에서 좀 시작됐는데 로전 초기에는 젤렌스키를 영웅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각국의 지원도 유도하고 뭐 우리나라에도 와서 화상회의도 하고 부인이 오기도 하고 했죠.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부패 권력이고 지금 부패한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손절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손절하게 되면 유럽의 어떤 후원자들에게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마냥 선량한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네오나치가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2014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 보면은 거의 이 네오나치들은 그 러시아계나 소수계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굉장히 극도의 폭력을 하고 법도 지키지 않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찾아보시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이 드미트리 야로시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유로 마이단 시위 때인데 이게 이제 라이트 섹타라는 그 라이트 섹타의 그 단체 깃발이고요. 여기는 우크라이나 깃발이고 왼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빨간 까만색 이 깃발들이 반데라 스테판 반데라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 스테판 반데라의 나치 행각에 대해서 나치와 동조한 행각을 계속 이어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들이고 어째 보면은 자기 백인 인종 아닌 인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은 이제 정교 사람들을 좀 멸시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약간 아시아계라고 생각하고 몽골의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멸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사실상 꼭두각시죠. 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꼭두각시라고 어디 가서 유튜브에 설명한 적도 있는데요. 꼭두각시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실세들이 이제 네오나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누가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지 그 내부 관계는 잘 알기 힘듭니다. 거의 비선 조직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13살인가 14살부터 청소년들을 캠프 활동을 하면서 인종 이런 것에 이제 그걸 합니다. 그의 유겐트 이런 거 비슷하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소년기를 캠프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몸도 튼튼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쪽에 네오나치 구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뭔가 영혼을 이제 순수하게 만든다 이런 뭐 핑계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거치고 나면은 이제 네오나치 전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젤렌스키가 꼭두각시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있고 굉장히 전세가 밀려서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꼭 전투사령관 아니라도 총사령관 아니라도 이제 대통령이 실제로 뭔가 지원해줘야 될 게 많거든요. 나라의 자원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해야 될 상황이 되게 많는데 대부분 외국에 돌아다니고 있고 자기 혼자 이렇게 담화문 발표하고 이런 모양이 잡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우리 뭐 지자체단장이라든지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이 뭐 외국에 순방하다가 조그만 수해가 나거나 조그만 재해가 나도 급급 귀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국하는 이유는 빨리 와서 사태를 수습하는데 최고 책임자가 있으면 사태 수습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래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최고 권위가 없으면 권위가 좀 약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예산도 있어야 되고 지원 규정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따지기 힘들어서 하다 보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고 책임자가 와서 하면은 이제 최고 책임자의 지시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걱정 없이 빨리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습을 빨리 하는 것이죠. 그럼 원리는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밖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역할만 맡았다. 그걸 본래 외무장관한테 주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연기력이나 어떤 그 필이나 뭐 그런 걸만 하고 있는 거죠. 국내가 어째 돌아간지는 사실상 모를 수 있습니다. 와서 사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 외에 뭐 특별히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모양을 보고 추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추정하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 경력이 있는 것 자체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코미디언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이제 백악관에서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도 보면은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미숙하죠. 그런 걸 보면은 훈련된 사람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게 그런 근거로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뭐 서방에 혹은 러시아나 유럽에 여러 가지 이제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꼭두각시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좀 있어요. 압도적으로 많다기보다는 좀 있어요. 현재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푸틴이 원하는 것을 거의 모든 걸 들어주겠다는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니까 전쟁에 관한 푸틴이 거의 모든 카드를 다 가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는 푸틴이 승리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영토나 또 원하면은 푸틴이 가질 수 있고, 전쟁의 의도나 목적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다 이룰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 상태에서 트럼프가 뭐를 해가지고 이걸 바꿀 수 있다면은 자기가 뭘 하겠지만 지금 바꿀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들어주고 다른 걸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좀 우크라이나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종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네오나치들의 의미 없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물론 네오나치들이 시작했다기보다는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부추겼죠. 어쨌든 이 의미 있는 전쟁으로 엄청난 국가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떠났죠. 그래가지고 지금 4,300만이었다가 지금은 거의 2,000만 명 초반대, 2,100만, 2,200만 이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러시아 쪽으로 점령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인구가 좀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100만 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했고요. 산업화가 쇠퇴가 되고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부패하고 가난한 사회로 퇴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토도 잃고 청장년 남자들이 없어가지고 미래가 없는 사회로 전락해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는 좀 나쁜 상태인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종전을 추진하고, 트럼프의 희망은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동결하고 싶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서 최소한 시간을 들여서 종전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수준은 지금 현재로는 라브로프라는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자기 외교관 생활을 45년짜리 노련한 외교관이고, 마르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금 45일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틀리더라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제안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물론 모든 제안이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는데 언론에 일부 보도되는 어떤 제안을 보면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강점은 트럼프 대통령 팀이 굉장히 기동력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제 러시아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 외교적으로 능란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잘 받아치주는 이런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휴전 협정, 이것은 잘 시작한 모양새입니다. 일단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목적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러시아는 또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을 논의하자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 협정 자체가 쉽게 깨질 수 있는 거죠. 일단 예를 들어 막말로 하거나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하면 그냥 깨질 상황인데, 노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어떤 걸 던져도 항상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되는 단계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실제적인 내용은 거부한 것 같지만은 형식상으로는 굉장히 잘 이어가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잘 다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